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요정도 시리즈 1편입니다. 현재 국제 환율 1달러에 1086원, 외환 보유고 4364억 달러, 세계 8위네요. 국민 총생산 GDP 12위 브라질, 11위 러시아, 우리가 10위 1조 5,8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미국이 6만, 일본이 3만 9천, 우리가 3만 3천 달러입니다. 24년 전 27년 10월 대한민국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국제 금융을 신청합니다. 무역의 식량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달러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엄폐에 있습니다. 당시 30세 도시농부는 결혼을 하고 환율 880원에 괌, 사이판 해외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가 축제 중이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외국 여행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3월에 잘 다녀왔습니다. 10월에 국가 부도를 맞아 환율이 2,000원, 금리가 20%, 100대 기업 3분의 2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고, 쏟아지는 실업자, 직장을 잃은 가장들, 죄 없는 가정들이 해산되고 거리로 쫓겨났지요. 다음 정부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저희도 아들 돌잔치에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제로금리 미국, 일본, 독일 외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코로나 위기로 연준은 추가 4조억 달러를 풀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 바이든 정부도 1조 2천억 원 추가 적자 재정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1조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여 1,100조 정도 됩니다. 와우! 빛 위에 빛을 더하고 앞에 빛은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뒤에 빛은 2019년 코로나 극복 빛입니다. 눈 위에 눈을 쌓아 들판과 산은 정말 멋지죠. 우리가 설경이라고 부르죠. 주식과 부동산이 끝을 모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오르고 있네요. 그러나 봄이 오고 따뜻한 온기가 퍼지면 눈이 녹고 저 아름다운 산이 쓰레기 산인지 혹은 정말 깨끗한 설악산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97년 IMF 사태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이후의 세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조금이라도 오는 세상을 미리 준비합시다. 위태로운 폭탄 돌리기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농부는 직접 경험하였거나 경제를 연구하여 다가오는 이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세상에서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 주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시리즈 2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난 IMF 외환위기에서 정부와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6.25 이승만 정부는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이승만 박사 목소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은 승리하여 북진 중입니다. 국민은 안심하고 거짓 방송을 송출하고 실제 북한군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 서울로 입성하자 한강철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할 말을 있게 합니다. 특정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1위 미국 정부나 2위 중국 정부의 내부 상황, 중요한 정보는 국민에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을 전합니다. 모 방송에서 후보 차베스 사망 후 7년 베네수엘라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꾸미지 않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며 도시농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대부분은 해외로 떠나고 학생들만 학교에 운동장에 있네요. 물 없는 화장실, 식당은 폐쇄되고 전기 없는 교실, 보수 못하여 방치해가는 학교 건물들, 모든 공공 건물 인프라는 일정한 보수 공사가 필요하지요. 차베스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 앞에 부패 정권에 대항하여 2차례 쿠데타를 기도하고 실패하여 2년간 복역하고 94년 사면되어 좌파 연합 전선을 결성하여 98년 56.2% 압도적인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함으로 80%까지 지지율이 상승한 베네수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유 산업 국유화로 외국 기업이 떠나면서 산업 기반이 와해되었고 입법부 의회 해산하고 사법부를 장악, 독재자로 2013년 3월 암으로 사망하면서 끝이 났죠. 포퓰리즘의 사회주의식 독재로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 후임을 자처하는 마두로 정권은 100불 이상 석유 가격이 40달러 이하까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돈을 찍어 무상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플레이션만 6만%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지식인, 기술인 3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하고 국회의장 과이도는 미국 지지 대통령으로 현 정부 마두로는 중국, 러시아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 삶에 상관없이
정치 대립 중입니다. 자본주의 자유경제에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군부의 격차를 줄이는 무상복지의 적정 라인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사법부, 법원, 입법부, 국회, 행정부, 청와대, 상권, 분립, 균형으로 독재의 달콤한 유혹을 지혜로운 국민들이 막아줘야 합니다. 셋째, 사회 지도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모범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작년 170억 자비로 손흥민 축구 공원을 만들어 유소년 축구 꿈나무에 희망을 주고 있는 토트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칭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다음 편은 수표예산 편성중인 대한민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농부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험성은 있는가입니다. 개인과 국가는 크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은 얼마나 튼튼한가, 월 수입은 얼마이고 월 지출 소비는 어떠한가, 부동산 빚, 가계빚, 대출은 얼마인가, 매월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상황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기준금리 0.5%, 외환보유고 4,360억 달러, 코로나 상황에도 경상수지 흑자 달성, 1등 공신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 화장품, 라면, 초코파이, 풍류까지 수출입니다. 발전과 성장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그러나 1957년 베이버 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65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작년 14%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참조로 7%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일본 2020년 출산율 0.8%로 유엔 인구기구 조사 ES 1등입니다. 2000년 60만 명에서 딱 절반 30만 명으로 신생아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저출산이 정말 심각합니다. 정부 예산 부분입니다. 2019년 본 예산 469조, 추경 42조. 2020년 작년 본 예산 512조, 추경 60조. 올해 2021년 본 예산 558조. 21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 재확산에 슈퍼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예상이 482조이니까 76조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아직은 튼튼합니다. 슈퍼 예산을 걱정하지만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증가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당장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외부 여건, 미국 상황, 바이든 정부, 중국 상황, 시진핑 정부 예의주시하면서 오늘도 조심스러운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편 연준의 1급 캡이 무엇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준의 1급 캡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미군 해군을 기습 공격하여 엄청난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잠자는 중립국 미국이 깨어났습니다. 먼저 유럽 쪽 독일 히틀러를 제압하고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며 엄청난 국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당연히 그 큰 금액의 채권을 사줄 나라와 개인에게 안정적인 보유 수익과 보장하기 위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연준에서 파는 매도 물건을 받아주는 뚜껑을 씌워줍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20년간 긴 경기 불황에 벗어나고자 2012년 정권을 인수한 아베는 일본형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위로 캡을 씌우고 아래 받침대도 준비한 위아래 박스형 일더 캡입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 GDP 대비 250%라고 하는데 의문이 들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미국 적자 국채를 20년간 중국에 흑자로 매입해 주었지만 트럼프 정부와 무역 전쟁으로 4조억 불에서 3조억 불로 비중을 축소하고 보유 물량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캡을 씌워주고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 제로인데 10년 미 국채 가격이 최근 0.3에서 1%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에서 바이든 정부의 추가 2조 채권 발행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양적 완화, 달러 돈 풀기가 계속됩니다. 길게 호흡합시다. 일본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디스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세계의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유일한 국가이니 1%대 10년채 미국채 금리는 미국의 금리 상승을 보여줍니다. 빚 채무를 줄여가야 합니다. 빚이 없는 개인, 기업, 국가에게는 금리가 상승 시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미국 연준 1더 캡을 해주고 있을 때 빨리 빚을 줄여갑시다. 97년 IMF 때 우리 금리는 2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편 바이든 정부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바이든은 누구인가? 1942년 11월 펜실베니아 출생, 현재 79세. 몰락한 사학가 가정의 어린 시절, 고교, 대학교 미식축구 선수, 흑기자 전형, 로스쿨, 국선 변호사. 1972년 30세 젊은 나이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당선. 같은 해 1972년 교통사고를 발생, 아내와 첫 딸 사망, 두 아들 돌보는 워싱턴의 호라비 상원의원입니다. 2008년까지 7선 상원의원 당선, 1988년 46세 대통령 도전, 연설문 표절 논란 낙선, 2008년 66세 2차 도전, 오바마에 양보하고 부통령 퇴직 탄력, 2020년 79세 46대 대통령
당선, 코로나 확대로 트럼프 대선 실패, 원조 욕쟁이 할배, 은근히 성질 고집이 있습니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제정한 200년 전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나라. 1874년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영리한 당나귀 상징의 청색 바탕 로고를 사용하는 민주당. 1828년 창당되었습니다. 남부지역 목화지대, 항무지 개척자 정신, 진보적 서민 의례 정책, 미국 해변가 대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대로 남북전쟁 당시 용감히 싸우는 코끼리 상징의 붉은색 바탕 로고 공화당은 미국 내륙지방 보수 기득권 백인청 북부 공업지대 월가 금융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이든 정책입니다. 휴가 양적 완화 2조, 1인당 2,000불씩 하나로 1인당 220만원, 4인 가족 900만원 지급, 파리 기후협약 복귀 등 환경세, 신재생에너지, 탄소세 예정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세, 북한, 중국, 비인권국 제재는 계속되리라 예상합니다. 기업 법인세 인상, 오바마 케어를 바이든 케어로 확대, 총기 소유 제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5편까지 합친 총평입니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는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갑니다. 80세 고령의 운전병 바이든 상병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이어를 의심 사항일 뿐 진실은 운전병도 승객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차량의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 데 속도를 줄이질 못하고 과속으로 달리고 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다가올 미래 시리즈 예고입니다. 7편 5G를 넘어서 6G 속도의 세상, 8편 인공위성 우주로 스페이스로, 9편 양자 컴퓨터, 10편 전자화폐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